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냅이요. C랩이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여기 12,700원이고요. 예, 한 6% 됩니다. 12,700원에 6%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주가가 15일 날 했어요. 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와서 이쯤이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C랩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이쪽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와, 예. 주가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까? 예, 엄청나게 지난해 내렸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7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잖아요. 예, 예. 예,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예, 궁금한 예. 점 있으십니까? 예,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지금 아나운서 말씀대로 제가 이제 얼마나 갈까 한번 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발 좀 큰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C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진단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C랩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C랩 정말 주가가 강했다가 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간다면 얼마큼 올라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C랩 같은 경우에는 네. 웬만하면 정리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때 너무 테마로 올라간 건가요? 일단은 이 종목이 왜 올라갔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성장 동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일전에 먼저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왜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지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구간이고 대략 한 작년 이제 중반기부터 그다음에 그렇죠. 하반기까지 그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예. 이제 이 C랩 같은 경우에 AI 그다음에 이제 영상 쪽에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당히 조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메타버스 하면 무조건 몇 배씩 갔죠.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뭐 대장주들은 뭐 C랩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저가 대비 거의 뭐 한 1000% 정도 올라갔었던 대단했습니다,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말.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시장 환경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죠. 맞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섹터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C랩이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C랩이 이러한 좀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씩 사실 움직였었습니다. 예. 뭐 이제 위적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뭐 덱스터라든지 뭐 핑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맞아요. 사실 C랩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C랩이 뭐 회사 상황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매출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네. 사실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약 한 7억 정도에 그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한들 유의미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어떤 작은 이슈만으로도 예.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C랩에 그렇게 이 상승 동력을 충분하게 얻고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냉정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C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성장 동력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됐던 대금 또한 보게 되면 1억이 채 안 돼요. 네. 1억이 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의 시장이고 네. 앞으로 이어질 시장입니다. 때문에 다행히도 저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잡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네. 뭐 들고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는 보여지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들고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C랩을 갖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FOMC가 지나가게 되면 네. 시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겠죠. 네. 그러면서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잡아갈 만한 종목들은 또 우후죽순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8월 달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점차적으로 또 완화가 되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종목을 갖고 가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C랩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약수익권에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시니까 저는 과감하게 C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예. 다른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앞으로 조금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조금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정달님 조금 아쉬운 답변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인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C랩 지금 다행히도 매수하신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도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종목 교체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전달님 답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C랩 도와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C랩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떠나볼까요? 자, 유튜브에서 양봉 축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양봉 축제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삼양옵틱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2,100원의 10% 비중입니다. 삼양옵틱스의 광학 렌즈 카메라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12,000 후반대에 단기 매물대가 쌓여 있어서 돌파 이후에 충분한 수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목표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삼양옵틱스 현재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2,20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늘 저가가 12,100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큼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목표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진단 도와드리죠. 자, 전문가님, 삼양옵틱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 주가 수익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 질문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종목을 잘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삼양옵틱스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을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따라서 삼양옵틱스도 지속적인 성장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것 또한 그러면서 삼양옵틱스가 그것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제 반기 배당에서 이제 분기 배당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할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만족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2,000 후반 이 매물대는 저는 조만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시장에 부각이 안 됐다. 시총이 1,000억대인 종목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잘 몰랐던 종목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거래량이 제대로 서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상승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삼양옵틱스라는 회사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이 사업하는 부분도 성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목표가를 좀 더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2,000 후반대 매물대, 이 매물대가 걱정이라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14,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손절하기가 되게 아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당도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연도 실적도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지금 시총 1,000억대
이 정도는 너무 앙이다. 한 2천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손절을 만약에 시장이나 뭐 이 회사의 갑작스러운 악재 때문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11,000원 부분 이쪽에서는 손절을 하고 잠깐 비를 피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가 14,000원이고 2차는 15,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옵틱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12,000원대 후반에 있는 매물대 이 점 궁금해 하셨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조금 더 돌파를 해서 강한 힘이 붙는다면 15,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요. 11,000원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조심해 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양봉축제님께서 보내주신 삼양옵틱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습니다. 김쾌남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죠. 유진테크입니다. 비중이 15%, 매수가가 29,350원이에요. 최근에 바닥이 27,350원까지 갔다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건 아마도 7월 이달 중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질문도 남겨주신 게요. 회사는 탄탄해 보이는데 반도체 업황이나 시장이 불안정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종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지금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주가 안 올라옵니다. 자,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추가 매수도 고려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자,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릴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진테크 매수하셨는데 업황이 조금 불안하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매도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도 괜찮을지 좀 봐주실까요? 일단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가장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시나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단기적으로 좀 우려감이 좀 많았죠. 하반기에 뭐 디램이라든지 혹은 이제 낸드 값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마찬가지로 또 오르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먼저 삼성과 SK하이닉스 굉장히 조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잘 나와줬죠. 물론 하반기에 굉장히 조금 이 디램이나 낸드 값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죠. 반도체 법안이 이제 상원 표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8월 이내로는 이제 반도체 법안이 완전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네.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대만의 TSMC라든지 이제 원래 이 반도체 법안이 표결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표결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또 미국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발주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들은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또 마찬가지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관점에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에는 매출과 어떤 실적 부분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삼성의 평택 공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하이닉스의 공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수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또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네. 뭐 주봉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연봉상으로 봐도 이미 이제 상당히 조금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 매물대 구간인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이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전에 투자를 해놨던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4,000원에서 3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그런데 좀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역시나 아마 FOMC 이후에 방향성을 조금 반도체 쪽들이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진테크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실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확실하게 FOMC 이후에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또 이 수급이 살아나는지, 그러면서 유진테크 또 같이 올라가면서 강하게 거래량을 받아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유진테크를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입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거래량이 동반되다던가 흐름이 좀 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목표 주가는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테크 김쾌나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더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네, 천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와이어블이요. 와이어블이요? 네, 5G, 6G 이쪽 관련된 종목이군요. 자, 요 종목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네. 3,500원에 12%요. 3,500원에 12%요. 네. 3,500원이면 혹시 5월 정도에 그때 예, 급등났을 5월에 때- 샀어요. 그때 주가 흐름 참 타나 싶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우셨겠어요. 방송 보고 샀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와이어블 3,500원에 그때 주가 탄력 받았을 때 거의 윗부분에서 사셨네요. 네. 예, 아이고 이게 6월 달에 시장이 좀 주춤하는 가운데 같이 빠졌는데 아직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700원 현재 주가거든요. 손실이 단기간에 좀 제법 나 있는데, 자, 와이어블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어떤 점일까요? 그냥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예. 매수를 더 해야 되나 하고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블 단기간에 반짝 올랐다가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시켜 버렸습니다. 자, 와이어블의 현재 손실이 커져 있는 가운데서 이 종목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해서 평균가가 낮춰놓고 좀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인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와이어블입니다. 단기간에 되게 좋다 말았는데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지, 그리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좀 봐주시죠. 네,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테마인데 네. 요즘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네. 6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어김없이 같이 하락된 모습이 나오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 매수 타점이긴 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 추가 매수하는 거 권장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평단도 지금 높고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중인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단을 낮춰서 3,000원 정도 초반까지만 맞춘다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G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섹터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5G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5G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5G 테마를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는데 5G 관련 테마 중에 더 KMW라는 테마가 KMW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와이어블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슬슬 자리를 잡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추가 매수를 지금 가격대에서 1대1 비중으로 한다면 평단이 한 3,1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3,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물대 마디가에서 1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한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평단을 낮췄다라면은 3,400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종목에 굳이 20%가 넘는 비중을 태워야 되나? 이것도 약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급락이 나오면서 살 종목들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거기서 굳이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5G 종목을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사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낫다라고 하신다면 이 와이어블 같은 종목도 지금 가격대에선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을 만약에 추가 매수 하셨을 때 손절은 좀 짧게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2,5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손절을 하고 이젠 5G 테만 안 할래라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보는 5G 테마는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KNW랑 THQ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추세는 어느 정도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런 종목이 더 낫지 와이어블처럼 약간 바닥권에서 노는 종목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상승 추세가 아직 안 죽은 종목에서 놓으시는 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와이업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3,500원에 매수하셨고 12%의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종목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만큼 보유를 더 해보시고 매수해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3,0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비중 다시 줄여보시고 그리고 3,400원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서 손절 가격 2,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 손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와이업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접수 담당자가 여러분의 전화를 많이 기다리고 있나 봐요. 자기 목소리를 왜 이렇게 자랑하나 모르겠어요. 엄청 달달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전화 접수, 종목 진단 신청 바라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연락 주시죠. 02-325-8200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블루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DLENC 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비중 10%. 4만 원이 조금 위태위태한 구간이네요. 5만 원 단이 아마 그 매수하셨을 때 가격이 거기서 이제 바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드실 만한 가격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차례 더 내려왔거든요. 마찬가지로 6월 시장 거치면서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 자, 그러면 걱정 좀 많이 있을 텐데 버려야 할까요? 물타야 할까요? 너무 아픈 손가락이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DLENC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DLENC입니다. 5만 원이고요. 10% 비중. 이 정도면 사실 그때도 많이 내려갔다 싶으셨을 텐데 더 내려갔습니다. 이거 지금 잘라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종목 진단을 해보면 네. 대형 건설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워낙에 조금 실적이 안정적이었던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접근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역시나 이 원가 부담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기업분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에 원가 부담이 정말 뭐 극화되면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 2조 원대의 플랜트 이제 새롭게 이제 수주를 받았었는데 예. 이 부분이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불발이 났죠. 그러면서 이 2조라는 매출이 붕 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조금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DLENC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매출 회복이나 혹은 이제 실적 회복,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에 주가 하락폭이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이 건설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네. 예. 지금 현재 이 수주량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3위 이내로 들 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굉장히 좀 동건설사 대비 상당히 조금 이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으면서 네. 이제 이 불발됐던 이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수주를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네. 하반기로 가면서 이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역시나 뭐 원가에 대한 부담들, 악재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작용을 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다 반영을 한 것 같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다만 기간은 어느 정도는 조금 길게 갖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원자재 값들 어느 정도는 좀 피크 아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조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보여지려면 한 3분기는 지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DLNC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한 3분기 정도는 지나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 다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뿐만 아니라 새롭게도 신사업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탄소 포집 같은 이러한 친환경 관련된 어떤 사업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캐나다 기업과 함께 이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네. 굉장히 조금 신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굉장히 발빠르게 뛰고 있는 기업인 만큼 상당히 뭐 기대할 만한 어떤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에서 주가는 많이 떨어진 구간인 만큼 충분히 반등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에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매수가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여유롭게 보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여유롭게 네. 보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관심을 보여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최근에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어떤 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네. DLENC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DLENC도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혹은 다른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서 나왔을 때 그러한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거고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때문에 DLENC는 그런 구간을 조금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구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조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챙겨놓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DLENC 살펴드렸습니다.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정책적인 기대감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다가 주가 흐름인 그와 반대로 좀 흘러간 편이죠. 자, 그래서 이 DLENC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으셨을 텐데 지금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다른 모멘텀이 좀 나왔을 때 그 모멘텀 흐름을 좀 타고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좀 지켜보시는 구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DLENC 살펴드렸습니다. 자, 블루 실장님의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또 다음에 유튜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 모여라 꿈농장 영농일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닉네임 굉장히 독특합니다. 뉴프렉스 갖고 계시네요. 기판업체죠. 4,255원에 비중 30% 제법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현재 주가가요 5,120원이에요. 일단 매수가보다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목표 주가가 조금 높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대였는데 목표 주가 6,000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6,000원대가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좀 쭉 내려오기 직전에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회복은 나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뉴프렉스 6,000원까지 봐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이 퍼즐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뉴프렉스에 지금 얼마 전에 3,850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 떨어지기 전에가 6,000원대였잖아요. 네. 그때 가격까지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참 선정을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판 업체입니다. 네. 기판 업체인데 지금 다른 대형주 기판 업체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신택, 뭐 해성DS, 코리아서키트, 뭐 대덕전자 봤을 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안 좋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리프렉스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6,000원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쉽게 올라가냐, 빨리 올라가냐 그 차이겠죠.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지금 대응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10% 정도만 더 오른다라면 바닥권에서 30% 정도 올릴 거라고 한다면 약간 조정세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땅 떨어지는 가격대 5,500원 이 가격대인데, 여기서는 남들도 다 팔 때 나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굳이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다른 지금 힘 못 쓰는 심텍, 코리아서킷, 뭐 대덕전자 이런 주가 흐름을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500원에서는 1차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1차 정리를 5,500원 하셨으면은 2차 정리를 한 6,200원 정도로 더 높게 잡으셔서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높이시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섹터에서 동방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겠지만, 다른 기판 관련주들은 잘 못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플렉스만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판 관련주들이 갈 때 뉴플렉스가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면 또한 그 가격대가 5,500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6,200원까지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제일 잘하셨던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고, 거의 주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FOMC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라면 6월달 주가로 어느 정도 회복세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2,600선입니다. 불과 우리가 거의 한 달 전만 해도 2,600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언제 2,600이 있었는지 좀 되게 먼 거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뭐 2,300을 깨지면서 사람들 다들 어떤 분들도 다들 2,600이 되게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한 달 전 가격대입니다. 그렇군요. 그 가격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걸로 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6,000원대까지 갈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6,000원까지 계속 기다리지는 마시고 일단은 한 5,500원 정도에서 좀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6,200원 정도 설정해 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뉴프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영농일진님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오늘 사실 그래도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주죠. 한국콜마 진단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매수하신 지는 오늘이 아니네요. 최근이 아니고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현재 주가는 4만원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아들님께서 물림 시리즈 진단 요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신가 봐요. 자, 물림 시리즈 중에 하나, 한국콜마입니다. 최근 들어서 6월 후반이었죠. 6월 말에 33,800원까지 급격하게 내렸다가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에 4만원대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매수하셨던 가격 44,000원까지 가능할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한국콜마 44,000원에 10% 비중입니다. 화장품주들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콜마의 지금 기업 현재 상태를 좀 보게 되면 예. 좀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HK 이노엔, 이제 HK 이노엔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네. HK 이노엔이 지금 굉장히 이 신약 K캡이라고 하는 신약이 굉장히 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K 이노엔의 매출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오면서 정말 이제 이 HK 이노엔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 관련된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역시나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이 중국향 기업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이 어떤 다른 기업들에 비해 피해를 조금 어느 정도는
피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떤 이 중국향 어떤 피해들도 어느 정도는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역대급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잘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이제서야 조금 고개를 조금 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만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윗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42,000원 구간, 그 다음에 한 45,0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구간까지 해서 구간마다 매물대가 굉장히 조금 두터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때문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이 기업의 상태가 훌륭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앞선 매물을 한 차례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4만 한 2,000원부터 4만 원 후반대까지 앞선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42,000원 구간, 현재 구간부터 42,000원 구간까지겠죠. 1차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저는 매수가 정도 근처 구간 오게 되면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콜마가 굉장히 조금 좋은 이슈가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주가가 4만 원대 수준이고 매수가가 44,000원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조금 정리를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 물량을 한번 소화해 준 다음에는 눌림 기회가 한번 찾아와 줄 겁니다. 바로 이 앞선 물량들을 다 삼키기에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뚫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눌림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 정도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서 일단은 42,000원 구간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 매수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본업인 뭐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자회사 HK, 이노엔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좋은 수익 구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슈도 점차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한국콜마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 42,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정도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덜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국콜마 화장품주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몬트리올의 아들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보죠.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체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이 엔터 대장입니다. 하이브입니다. 자, 매수 가격 좀 볼까요? 17만 원에 5% 갖고 계시네요. 비중은 뭐 5% 보유하고 계신 거 보니까 뭐 오래되신 것 같지 않고, 어제 새 걸그룹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좀 샀어요. 역시나 최근에 사신 게 맞군요. 뭔가 기대되는 느낌인데 뉴진스죠? 자리도 괜찮지 않은가요?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할지 고민이 됩니다. 네, 이 하이브 얼마 전에 BTS 단체 활동을 좀 접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충격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게 잘한 선택인지 추가 매수도 과연 괜찮을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하이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이브 긍정적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뭐 신규 결구름 나오는 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싼 만큼 싸다. 지금 어떻게 보면 SM, JYP, YG 차트를 봤을 때 그 차트들은 다 살아있는데 하이브만 죽어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리스크는 방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인 신규 걸그룹이나 이런 부분을 출시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17만 원 가격대에 사셨는데 17만 원이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조정 들어올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2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정 아닌 조정이 들어와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비중도 5%밖에 안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21선 부근에서 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1선 부근이다라고 한다면 16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가 온다라면 추가 매수 5% 정도로 해서 비중 10% 정도는 들고 가셔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급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뭐 주가 시장 따라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 종목한테 제일 큰 건 거래량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거래량이다. 바닥권을 이탈할 수 있는 거래량이 필요하다. 하이브에 어떻게 보면은 대량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호재가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방탄이 완전체 컴백은 아니더라도 네. 개별 컴백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면 그것 또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얘기는 했지만 뭐 완전체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엔터라는 그리고 게. 해체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HOT 해체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뭐 엔터는 어떻게 말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많이 저렴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을 봤을 때 뭐 엔터 3사가 다 합쳐도 하이브보다 낮습니다. 네. 그만큼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터 회사다. 그만큼 매력적인 회사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 떨어지기 전 주가 정도 이쪽까지 노려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브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내일 밤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되죠. 지금 역시. 현재 FOMC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조금 움직임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이제 0.75bp 인상할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또 이 발언들을 하느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FOMC가 끝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이 부분이 조금 역시나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환율이 조금 조정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오늘 조금 또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네. 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역시나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FOMC를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1,313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1,300원 이하로 떨어지는 환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그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국채를 투자하는데 비과세를 어느 정도는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이 다시 한번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었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율이 1,300원 이하 정도로만 이제 유지가 되면서 FOMC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잘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역시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완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호재로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이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서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또 수익은 잘 챙겨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정호 전문가께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은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실까요? 내일장 전략 예. 아까 FOMC는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건 건너뛰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더 증가가 되냐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변동성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제일 중요한 거 내일 제일 중요한 거 성인 하이텍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아, 그 기대를 모았던. 네 맞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 1,000 몇 대 1이었죠? 네, 맞습니다. 1200 몇 대 1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약 증거금이 20조가 들어갔어요. LG 엔솔 이후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신규 상장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LG 엔솔 때 다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청약증거금으로 돈이 다 흡수돼서 약간 시장에 유동성이 없었는데 이 성일 IT 이후로 약간 시장의 유동성이 더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 이벤트인 FOMC도 끝나는 시점, 약간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내일 미국에서 약간 미국 장이 얌전하게만 끝난다면 우리 장은 약간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성일 하이텍 관련해가지고 페페타리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예. MPC나 뭐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내일 어떻게 보면 성일 하이텍 흥행 여부로 인해서 페페타리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지켜볼 관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드렸는데 여기서 말씀 더 드리지 못한 내용들 폭넓게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예. 5시 15분부터 주제는 내일장 주요 관심 종목 및 여기서 다 못다한 내용들을 더 네. 자세하게 풀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15분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내일장 주요 관심 종목들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일요일 날에 네. 이제 저녁 10시에 아하. 강연회 예정되어 있고요. 예.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굉장히 조금 라디오처럼 잔잔하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기 전이니까 잘 자요. 네, 굉장히 좀 네, ASMR식으로 해서 예. 굉장히 좀 잔잔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도 이제 7월달, 8월달 해서 다 공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강연입니다. 일요일 저녁 10시인데요. 조금 늦은 시간에 여러분 힘 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장 8월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편안하게 듣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공개 방송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